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열린세이버대학교의 이학영 교수입니다. 네, 오늘 날짜는 한국 시간 새벽이죠. 5월 1일 새벽이 되게끔, 물론 이제 근로자의 날이라서 휴일인데요. 미국 이제 4월 30일 날 오후를 막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 밴쿠버 쪽에 있으니까 서부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난데없이 이제 알파벳 구글에 대한 시장 주가 흐름을 그리고 월가의 시각까지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충분하게 구글의 실적, 즉 모회사인 알파벳 실적 나온 다음에 어떤 매출의 부진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워낙 관심이 많고요. 주가는 오늘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죠. 막상 정기장이라면 그 정도는 아닐지 몰랐는데 8, 9%나 떨어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카페에서도 궁금한 점 많으시고 그 걱정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오늘 구글 얘기는 미리 좀 따로 띄워넣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는 애플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얘기도 오늘은 정기장 끝나고 나서 따로 또 특집 시간을 갖고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구글의 모습만 잠깐 보시면 뭐 너무나 명확한 거죠. 오늘 보면 주가가 이제 완전히 개파란 상태로 나와 있고요. 지금 시각 보면 8, 9% 이런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한 두세 가지 정도 칼럼을 그리고 기사를 읽고 하겠는데요. 대부분은 구글의 실적이 왜 이렇게 부진했느냐. 물론 어저께 저희가 방송한 이후에도 회사에서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일단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 나온 얘기를 포함해서 애널리스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한 서너 가지 제가 했는데요. 또 스트릿닷컴에 나온 것도 제가 이런 것 좀 인용했다는 것 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베런스닷컴에서도 구글의 페어런트 리포트 뭐 하고 세일즈 미스했다 이런 내용들 이런 것 좀 말씀드리겠고요. CNBC에서는 또 애널리스트의 의견,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거 이런 걸 해갖고 제가 다 엮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구글의 예상보다 부진한 매출이 구글의 오늘 주가 하락 그리고 오늘 나스닥이 오늘 모르겠습니다. 정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때 1% 넘는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S&P 500과 다우존스는 견다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구글의 효과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애플도 무섭다 그러면서 애플도 오늘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글의 이런 하락이 전체적인 월가의 그 IT 업종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어떤 일부에서 인텔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클라우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거죠. 조금 더 그런 내용을 두세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우선은 먼저는 회사에서 말한 회사에서 설명한 것들을 위주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의 모든 사업 분야가 매출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거 회사 측에서 얘기한 거 2015년 1분기 이후 2015년 1분기 그러니까 4년 만에 매출 성장률이 20% 이하로 내려간 건 처음입니다. 어저께는 워낙 바빠서 저도 헷갈리고 막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리드리는 겁니다. 2015년 1분기 이후 매출 성장률을 최저 17%가 나왔고요. 작년엔 참고적으로 28%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광고죠. 유튜브 광고 매출. 이건 왜 광고 매출이냐 그러면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하는 거가 광고뿐만 아니라 기기도 팔고 웨이모 사업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거죠. 크게 보면 구글은 알파벳은 세 군데의 사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광고 및 검색 그런 것들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제품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제품, 그러니까 픽셀 같은 거. 이번에 픽셀도 약간 이슈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픽셀 매출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외에 otherbat이라는데 그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웨이모라든가 다양한 사업들 이런 것들인데 큰 의미가 없겠고요. 그래서 전체 매출은 17%가 늘어났고 작년에 28% 그리고 광고 쪽만 보면 15% 그리고 작년에 24%였으니까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됐겠고 요거가 이겁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 26이네요. 26입니다. 틀렸네요. 26입니다. 28일이 아니에요. 되겠고요. 실제로 특히 이 부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데 Q&A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Q&A에서 얘기한 거가 실제로 보면 매출 중에서도, 광고 매출 중에서도 지금, 어디서 많이 했냐면, 유튜브 광고 성장률이 특히 부진했다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의 여태까지 그냥 입장이었고요. 특히 이제 CFO가 예고한 거는 달러 강세에 따라서 약 13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지금 감소했다 얘기하면서, 그렇게 주로 얘기하는 나라가 영국 파운드, 그리고 인도, 루피인가요? 인도는 좀 안 가봐서 그런데, 인도, 그리고 브라질, 헤알, 뭐 이런 것들을 몇 나라를
달러를 얘기하면서 그쪽에서의 그런 매출이 그 달러 강세에 따라서 10억 달러 이상, 뭐 12억, 13억 정도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의 매출 감소가 있고요. 실제로 오늘 주가 더 빠지는 거는 어저께 그 시간에서 좀 멈추다 더 빠지는 것은 지금 진행하는 분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 2분기에도 그런 우려감이 여전히 이런 달러 강세에 대한 시장의 압박이, 매출의 압박이 2분기에도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에서의 애널리스트 의견을 좀 하향시키는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애드바이테이징, 유튜브 쪽 이런 쪽이 있겠고요. 그리고 아더 매출은 여기 말씀드린 구글 클라우드라는 거 앱스토어 되겠고요. 아더벳, 그러니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벤처라든가 다른 것들 뭐 이런 등등등등이 되겠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면 픽셀도 마찬가지, 뭐 여러 가지도 있겠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것들이 그 다양한 상품들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매출이 좀 부족한 것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이 대부분의 다양한 분야에서 똑같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가의 반응도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월가에서는요, 대부분의 증권사가 일단 투자 의견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뭐 바꾸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후에도 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스티펠 증권사 정도가 투자 의견을 오버웨이트에서 뉴트럴 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투자 의견을 매수 확대해서 중립 정도로 바꾼 게 스티펠 증권사가 대표적이 되겠고요. 스티펠 증권사가 되겠고요. 목표 주가는 올린 곳이 조금 한 군데 정도, 두 군데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은 목표 주가를 조금씩 내렸습니다.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물론 다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주식은 어떤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냐면요. 이렇게 목표 주가 자체가 아니라 목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가가 아니라 목표 주가입니다. 타겟 프라이스, 타겟 프라이스 컨센서스가 가격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있고 중립적인 것처럼 평행한 이어지는 거기였고, 목표 주가가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목표 주가. 다시 말해서 주가가 아니라 목표 주가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주가가 아니라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거냐 떨어지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꾸준하게 계속 유지하는 정도 하고 있다가 지금 오늘 내일 분은 아마 조금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주식시장에는 좀 주가에는 자체는 부담될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인 것은 또 나오겠지만,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에 매출의 증가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2분기의 매출 증가율이 2분기,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매출 증가율이 다시 20% 위로 가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는 20%입니다. 20% 타깃이요. 그래서 20%를 회복할 수 있는 시점에서 다시 주가는 올라가는 힘을 가질 것 같고요. 지금은 대부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20%가 깨진 것, 매출 증가율 20% 깨진 것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시장에서 좀 재미없다 보니까 지금은 구글의 세부 사업부별 매출 현황을 발표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해서 딱 세 가지밖에 안 합니다. 세 가지밖에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LG전자가 사업부별로 대충 발표를 다 하거든요. 근데 딱 구글은 알파벳은 얼마나 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딱 세 개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것도 구글이라는 그런 광고, 그런 거를 하나 하고 있고요. 거기 유튜브도 들어가는 거가 되겠고요. 많은 사람 유튜브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 안에 들어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품 매출이 있고, 클라우드나 제품 매출, 앱스토어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웨이모라든가 이제 벤처 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영화를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JP모건이나 이런 쪽에서는 클라우드가 도대체 어떻게 됐냐, 클라우드 어떻게 되냐 했는데 클라우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클라우드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정도 얘기했고, 클라우드 사업부에 딱 그것만, 그걸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지금 어제도 좀 나왔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압박이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월가 반응이 되겠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대로 JP모건만 하나 말씀드리면, 요게 말씀드립니다. 20%. 그래서 이 20%가 대부분이 다뤘습니다. 대부분이 20% 매출 증가율, 그리고 자기네도 마찬가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닝 리비전의 다운워드. 그러니까 어닝 리비전 여러분 다 계속 제가 강조 드리는 거잖아요. 전체 증권사, 전체 주식시장을 보면 전체 평가하는 증권사 기업분의
플러스 낸 거, 마이너스 낸 거 차이가 어닝 리비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건 특정 기업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을 하죠. 특정 기업만으로도 만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서 분모로 똑같은 완성돼서 그 위에서의 올라간 거 내린 것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만 딱 계산하면 되죠. 네, 그래서 플러스면 이익 증가가 많았죠. 마이너스면 그렇게 덜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간단하죠. 이익 조정 비율 필요 없이 이익 조정률만 상향이냐 하향만 따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별 마찬가지인데 딱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거든요. 구글의 지금 언클리어한 모든 것이 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투명성이 없다는 거. 투명성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에 대한 주가가 잘 나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성장이 딱 멈추니까 그래 도대체 너희 어디냐. 근데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 어저께 몇 마디 안 했어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달러 강세에 대한 부담. 근데 사실 달러 강세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회사들도. 그러니까 약간 요거 부족한 거죠, 부분이. 그리고 지금 유튜브가 얘기하니까 유튜브는 잘난 줄 알았는데 유튜브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부 항목을 발표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증권사별 시가 나온 거, 지금까지 나온 것만 지켜야 되는 것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스티펠 정도만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펠이 지금 거의 유일하게 목표 투자 의견을 내린 겁니다. 홀드 바이에서 홀드로 내렸고요. 목표 주가는 그나마 1287달러를 전체적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겁니다. 실제로 보면 똑같은 논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2015년 이후에 처음으로 20% 이런 매출이 떨어졌다. 매출 증가가 떨어졌다는 것이 핵심이 기본적으로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죠.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지금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유튜브가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숫자 같은 걸 정확히 딱 때려야 되는데 그걸 얘기 안 한다는 거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2018년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그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매출 증가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가 여전히 핵심적인 부분 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왜 중립이라고 그러냐면 적정 가치를 갖고 있다. 페어 밸류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향후 12개월 동안에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는 뭔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자기네는 중립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는 대부분에 비슷한 시각이기 때문에 가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1400에서 1350으로 $50를 내렸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렸고요. 바클레이즈는 1350에서 1315달러로요. $35를 내렸고요. 실제로 JP모건은 $60를 오히려 올렸어요. $50에서 $60를 올렸어요. 약간 비판적인 시각은 있지만 여전히 오버웨이트하면서 올렸기 때문에 JP모건 정도가 아마 거의 유일하게 목표 주가를 조금이라도 좀 올린 것으로 저는 앞서 잠시 취합을 하면서 했고요. 실제로 보면 노무라 인스타넷도 $10를 내렸습니다. $10. 디테일이 있는 거죠. 모건 스탠리는 1425로, 1500에서 1425로 얘기했고요. 기타 RBC,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는 아웃퍼폼 레이팅을 유지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바이 레이팅을 유지하고 있고요. 도이치뱅크도 좀 많이 내렸네요. 여전히 바이 의견을 하지만 1385에서 1300으로 내렸습니다. UBS는 바이 레이팅을 유지하고 있고요. BMO 캐피털 마켓, BMO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뱅크 오브 몬트리올은요, from 1200에서 1150으로요, $50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를 말씀드렸다는 스티펠 정도만이 투자 의견 자체를 내렸고요. 나머지 유지하는 상태에서 목표 주가는 대부분 조금씩 내렸고, JP모건만이 약간 내렸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내일 모레 계속 발표되는 것은 아마 목표 주가 평균이 조금은 내려가지 않을까. 그 목표 주가 내려가는 것은 주말 방송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직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현재 전체적인 평균은 1354달러가 납니다. 1354달러.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유튜브 구독자 이제 8,000 몇백 명 됐는데요. 유튜브 구독자 8,000명 돌파를 이벤트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랑 해외 거주자가 여기 가격이 다른 거는 워낙은 이게 96,000원짜리인데 96,000원에 제가 이제 미래세 때문에 납품한 건데, 이거는 이번에 8,000명 돌파해서 28,000원에 하는데, 28,000원 하는데 각각의 배송비가 4,000원, 해외는 12,000원입니다. 해외 어디나 다 가능하겠고요.
실제로요, 요거는 티셔츠가 들어갑니다. 티셔츠. 이건 비매품인데 저희가 직접 만든 거가 되겠고요. 요거에 그 캐릭터가 다 들어가면 무조건 지적재산권에 걸리는데 이건 주권입니다. 주권 자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비매품인데 이거를 제가 그뭐 SF협의 디즈니 사상 최고가 기념으로 저희가 좀 드린다라고 무상으로 드린다고 생각해요. 배송료만 내시면 저희한테 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는 예전에 만든 것이 아니라 요번에 만든 겁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이 작업하면서 만든 거가 되겠는데요. 강의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TF에 대해서 저는 ETF 투자가 훨씬 더 안전하고 특히 초보 투자가분들 그리고 웬만한 분들도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ETF에 대한 이해 그리고 ETF의 장점, 단점 어떤 것이 어떻게 구성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ETF를 선택하면 좋은지를 말씀드린 것이 일부가 되겠고요. 2부는 투자 유망 종목 ETF 4개를 제가 선택했는데 이거는 당장에 뭐 얼마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런 거는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거부터 흐름 제가 잠깐 살펴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2020년에 세상을 바꿀 트렌드, 세상을 어떤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ETF. 어떤 뭐 새로 나온 것도 있고 좀 오래된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한두 개 있을 거고 잘 처음 들어보신 것도 한두 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티셔츠 배송을 위해서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미래 상세보기 넣어놨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 넣어놨기 때문에 꼭 좀 보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해외에 계신 분은 전화번호를 거기다 별도로 주소란에 다시 한번 정확히 적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냥 거기서는 그냥 한국 전화번호는 안 들어가면 되고 그렇지만 해외 카드로 결제할 때는 모바일로는 안 되고 반드시 goodeconomy.co.kr 반드시 그 PC에서만 들어가야 됩니다. PC에서 들어가셔서 결제하실 때 기타 카드를 결제해야 돼요. 기타 카드. PC, 기타 카드, 해외 카드. 그래서 마스터나 카드 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그걸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해외는요. 그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번호, 주소는 한국, 미국 꼭 있어야지 배송이 간다. 그래야지 택배 회사가 또 받아갑니다. 무척도 당연히 그거 받아가고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배당주 투자법은 무료로 저희가 그 장우수 본부장이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고 이걸 보고 나서 마음에 드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종목들이나 그런 것은 여기 보면 얘만 나오고 어떤 종목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저희가 안내 방송을 만든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좀 종목에 공부해야 될 만한 것들을 시리즈를 몇 개 만들고 있습니다. 슈퍼 성장주 탑9이라든가 낙폭과대 거치주 탑4 이런 것들 골드만삭스랑 코빗 짜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밸류 투자자 중에 하나인데요. 슈퍼 성장주는 당연히 쭉 올라간 거, 낙폭과대 거치주는 재미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볼만한 것들. 그래서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 그래서 반도체 토픽 5죠. 5개 정도. 그리고 미국에 상장돼 있지만 해외 기업.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같은 거죠. 여기 알리바바 있는 건 아닌데 뭐 징둥닷컴 여기 들어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 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